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택 전문가 이윤영과 함께하는 선택의 기술 시작합니다. 선택의 기술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 나의 선택으로 비롯됩니다. 왜냐면 에러는 항상 셀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선택과 관련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는 것이요, 나의 생활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은요, 바로 도움 주기 대 도움 받기, 뭐가 더 좋을까? 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움 주는 거 좋아하세요? 도움 받는 걸 좋아하세요? 다시요. 여러분은 평소에 도움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도움 주는 입장이 좋죠. 에이, 도움 받는 거야 뭔가 어려울 때 받는 건데 내가 안 받을 수 있으면 에이, 안 받으면 좋죠 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많은 분들이요, 도움을 주는 게 좋지 도움을 받는 건 조금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 받을 때의 그 심리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이 뭐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의 마음가짐 어떠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체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혹시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혹시 상대가 거절하면 이 거절당한 내 마음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 책을 몇 권 썼는데요, 책의 추천사를 부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추천사 써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요,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민했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말하지 말까 차라리? 추천사 뭐 있으나 없으나 괜히 부탁했다가 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너무 막 그 거절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사를 부탁하고 너무 다 흔쾌히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제 책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제 추천사를 안 써주셨으면 관심을 사실 갖지 않았을 수 있는데,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유독 제 책의 출간일과 이게 나오고 나서 정말 깊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도움 주기 대 도움 받기에 대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지 않지 않을까? 반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데이비드 랜디 교수님과 존 제커 교수님은 미국의 심리학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도움과 이 호감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밝히신 건데요, 실험을 꾸며서요, 이 실험에 참여를 한 실험자들에게는 일정 보수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군은 3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실험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요, 저희가 제가 개인적인 돈으로 좀 진행을 한 건데요, 좀 이게 돈이 모자랐어요. 제가 돈을 드렸는데 조금만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거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돈이 부족해서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저희 학교 진행을 한 건데 이게 학교 경비가 좀 부족해요. 이거 돈 좀 돌려주셔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런 요청을 안 해요. 그냥 안녕 잘 가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첫 번째는 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개인의 돈으로 진행을 한 건데 돈이 부족했어요. 상금 이거 보수 받으셨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행을 했어요. 이 요청을 한 사람에 대한 호감, 같이 실험을 요청한 사람에 대한 호감이 어쩔 때 더 증가가 있는가,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을 때, 또 학교 공적인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요,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제가 좀 돈이 모자라서 이거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라고 말한 사람에게 호감이 가장 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사람의 행동은요, 이 behavior prim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행동 점화 효과라는 건데요, 사람은 행동을 하면요,
그 생각과 달리 행동을 한 것은 그 다음번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머릿속엔 갭이 발생하는데요. 내가 왜 도와줬지?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대답은 사실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도와준 거야 라는 갭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도와준 사람, 내가 도와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좋아하나 봐, 도와주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양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 행동도 일치시키려는 그런 행동 일관성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스탠포드 대학의 주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가로 세로 1.5m 굉장히 커다란 그 광고판을 설치해도 되겠냐? 라는 부탁을 해요. 그럼 당연히 거절하겠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0%였어요. 다 안 된다. 이거 설치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 실험에서는요, 가로 세로 정말 작은 12cm짜리 광고판을 이거 그 길을 자꾸 무단횡단 사고가 너무 많아서요, 이거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 이거 12cm짜리 설치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 작은 거니까 설치하세요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거 12cm짜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1.5m짜리 설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앞단이랑 똑같은 1.5m 큰 거예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76%에 해당하는 집주인들이요, 그래요, 설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0% 대 76%는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행동 일관성 효과, 그리고 내가 왜 도와줬지?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 찬성하니까 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 부탁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작은 예스를 한번 이끌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 일관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부탁하는 거, 내가 도움 요청하는 거, 이거 나한테 좋은 거야. 저 사람이 오히려 날 더 좋아할 수 있어. 우리가 왜 내가 도움 주면은 그 사람이 나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도움 좀 주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호감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 도움 요청할 때 용기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디벨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만나본 많은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오픈마인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제 책에 제 카톡 아이디랑 그 주소를 많이 오픈을 해놨어요. 그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제 책을 읽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정말 요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메일 주소도 아니고 카톡을 넣어놨는데도. 왜냐하면 그 카톡을 그리고 간혹 주시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답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신 상태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답장 못 받겠지만 보내보는데 의의를 주신 건가 봐요. 근데 제가 답장을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세요. 어머, 정말 답장을 주시다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 요청하는 부분은 그냥 본인의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뭐 상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이렇게 느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느꼈다, 그냥 그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냥 반응 정도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분들보다요, 당연히 저에게 그런 도움 요청하신 분들에게 큰 호감이 가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연구였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훨씬 마음이 좋더라고요. 더 이상 제 책의 추천사를 요청하거나 어떤 작은 부탁을 할 때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좋은 팁은요, 전 도움 요청하는 사람 되게 싫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팁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요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탁. 추천사 써달라고 하고, 제가 요청하는 것들이요, 그냥 해주세요 라고 제 책 다 읽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싫겠죠. 하지만 이제 요약을 딱 해가지고 한두 줄 괜찮을까요? 작은 부탁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오늘의 레슨은요, 총정리를 해보자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도움을 요청해보자. 단 아주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움을 요청해보자 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이것도 내가 도움을 요청해 본 사람이요, 내가 한 행동은 다음번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 본 사람이 다음번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아이디어 한번 갖고 가시면 내 생활을 사는데, 그리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나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그런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작은 도움 요청 한번 해보세요. 어렵다면 나 원꿈틀이 하나 사줄래? 나 팝주스 하나 사줄래? 저는 커피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커피우유 하나만 사주라. 이런 부탁부터 해보세요. 자꾸자꾸 연습해보면 그 나의 행동들이 다음번 행동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선택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네, 선택 전문가 이은영이었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좋은 선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